확률과 통계. 확률 문제 풀 때 뭐뭐 할 때 뭐뭐일 확률 이 목표를 기억해냈지. 뭐뭐일 확률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확률 값을 구해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수학적 확률,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내는 확률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통계적 확률,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확률 값을 찾는 거. 시행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거. 이게 근사적으로 결국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했어.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확률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하학적 확률인데 도형에 관한 확률이 있지. 기하학적 확률은 전체 영역의 크기를 찾아서 전체 영역의 크기 중에 특정 영역 크기를 찾으면 된다.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 영역 크기.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PA가 나올 확률을 찾으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바로 표본구간이 나타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듯이 결국 그 경우의 수라는 건 이제 확률의 파트에서는 집합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건 A가 뭐야? 사건이 집합에서는 확률에서는 집합을 의미한다 했죠. 집합적인 표현을 하는 거야. 집합 A를 의미한다. 그래서 A의 가지수를 얘기하니까 NA라고 표현한 거야. 고일 때 그랬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그래서 여기서 사건 A가 나타났을 때, 여기서는 전체 시행, 어떤 행동을 옮겼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사건 A 확률 찾아라 그러면 그게 바로 PA라고. 전체 경우 속에 특정 사건 A 경우 수를 찾는 거야. 근데 세 가지 표현이 있었지? 이 부분에 시행이 오는 경우, 그러면 시행을 한다는 것은 전체 경우를 다 찾는 거니까 여기는 전사건. 전사건이라는 용어는 바로 표본 공간이 나오는 거야. 모든 경우에 있으면 다 찾아야 되냐. 그것 중에서 사건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표현이다 이게.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찾는 문장 구조인데 이 문장 구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 또 시행을 해. 어떤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거나 공을 뽑거나 주사위를 던지거나 이런 게 다 시행이라고. 그 시행하면 무조건 무슨 사건이 나와? 전 사건이 나온다고. 전체 경우의 수가. 사람들이 6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600그래.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근데 여기다 플러스 사건 A를 전제해. 알았어? 그럼 한 반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이 몇 명? 뭐 10명 있다. 여학생이 몇 명 있다? 10명 있다. 여기서 남자 여자애. 근데 안경 낀 애들이 몇 명 있다? 뭐 10명 있다. 그 다음에 안경 안 쓴 애들이 여기서 안경 낀 애들이 12명 있다. 안경 안 쓴 애들이 8명 있다라고 치면 전체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면 사건 A로 어떤 판정을 한다고 했어. 그럼 다시 사건 B가 나타날 확률을 찾는 거야. 이 부분에. 그러니까 앞에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특정 사건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지만 이 문장 구조는 다르다. 사건 A 하에서 사건 B가 나올 확률을 찾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한다고? A 하에서 B 나오는 거니까 B per A라고 표현해 준다고 했어. 누가 전제된 거야? A가 전제됐을 때 그때 B가 나올 확률을 찾는 거다. 그럼 결국 확률 값이라는 것은 경우의 수니까 A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 전체를 찾아서 A 안에서 B 경우의 수를 찾는 거다라고 전제를 했지. 그래서 이걸 된다고 그러면 A 사건이 나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 안에서 B가 나올 수 있는 그 가지수만 생각하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A의 가지수 다 찾아서 그 중에 B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현했을 때 테이블화 시키면 남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자가 있고 안경 낀 애가 있고 안경 안 낀 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케이스가 분리되는 거야. 이런 걸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고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의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예를 들면 안경 낀 남학생이 12명 있고 안 쓴 애들이 8명 있다고 치자. 이거랑 상관없이 남자애들은 총 몇 명 있어? 20명 있는 거야. 합쳐서. 그 다음에 여학생은 여기가 뭐 6명이고 안경 안 쓴 애들이 14명이다. 그리고 여학생들 몇 명 있어? 총 20명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 몇 명이야? 합이 40명이라고. 남자애들 합쳐서 40명. 40명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40명 중에 한 명 뽑는 거는 시행이죠. 40명 중에 한 명 뽑았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을 찾으라 그러면 40명 중에 남학생의 확률은 20이야. 전체에서 한 명 뽑을 때 40명 중에 한 명 뽑을 때 남자의 확률 20명이니까 40분의 2가 1번 문제를 적용한 거야. 근데 2번 문제는 뭐라고? 전체 40명 중에 한 명 뽑을 때라고 여기서 시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남학생을 뽑았어. 전체 학생 중에서 어떤 남학생을 한 명 뽑았어. 근데 그 남학생이 안경 낀 사람일 확률을 찾아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한을 준다고. 알았어? 그럼 남자애들이 몇 명 있어? 20명 있지? 그 남자애들 20명 가운데에서 안경 낀 애들이 몇 명이냐?
12명이죠. 이 20이 전체 경우는 아니지. 그 특정적으로 뭐 했어? 이렇게 제한을 했다 이게. 그걸 뭐? 조건을 가했다. 그래서 조건이 주어진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고 표현한다. 알겠어? 그 다음에 확률의 맨 마지막 단원이 뭐야 이제? 거기서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문장. 요거 크게 문장을 구분하고 다니다 그렇지. 세 번째는 똑같아.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찾아라는 문장으로 표현되는데 요 앞에가 전체 시행을 하는데 시행 횟수를 얘기해. n번 중에서 몇 번? r번 나타날 확률을 찾아라라고 이렇게 문장 구조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번번 횟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명중률이 0.3이래. 얘는 10발 중에 3발을 맞추는 꼴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5번을 쏜대.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쓸 거야. 5번 쐈을 때 그 중에서 3번을 맞출 확률 찾아라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게 바로 독립시행이라고.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뭐 5번 중에서 3번 맞춘다니까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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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춘다, 못 맞춘다. 1번 또는 2번 맞춘다, 맞춘다, 못 맞춘다, 맞춘다, 못 맞춘다.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어. 알았지? 그럼 이걸 확률을 표현하면 어떻게 돼? 맞춘다, 맞춘다, 맞춘다니까 10분의 3 몇 번? 3번이 곱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10분의 2 못 맞추는 거죠. 맞추라는 얘기 10번 중에 10분의 7이 되겠지? 10분의 7이 몇 번 나와? 못 맞춘다, 못 맞춘다, 9번 이렇게 표현된다.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 봐봐. 확률을 표현하면 맞춘다, 맞춘다, 맞추고, 맞추고, 맞추고 고의 법칙이지. 그러니까 10분의 3이 몇 번? 3번이 나올 것이고 10분의 7 못 맞추는 확률은 몇 번 나와? 2번 나온다.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야? 이것 또는니까 다 더해야 돼. 450. 몇 번을 더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 놈을 표현했더니 이런 게 몇 번 나온다. 전체 5개 중에서 몇 개 동그라미로 고르는 거야? 3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답이 뭐야? 그럼 5C3. 그 다음에 3번 맞출 확률이 10분의 3인데 그게 몇 번 나온다고? 3번 나온다. 3번 나온다. 그럼 못 맞출 확률은 당연히 5번 중에 3번 맞추는 거니까 못 맞출 확률 10분의 7은 몇 번? 2번 나온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확률값이 이렇게 분수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컨비네이션 기호로 그 확률값의 곱하기로 형태로 표현되는 게 독립시행이라고. 독립시행 문제는 몇 번 중에 몇 번이라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NCR, n번 중에 r번 나타나는 확률. 그럼 P가 몇 번 나타나? P가 명중률이 몇 번 나타나? r번 나타나라는 거야.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니까 1-P 몇 번 나타나? 여기가 3번 나타나면 나머지 5번 중에 2번은 안 나타나겠죠.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 뺀 값이죠. 그 여러분은 n-r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식으로 확률값을 얻어내는 게 독립시행의 정립의 마지막 방안이 된다. 그렇지? 기말고사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 차원에서 잠깐 페이지 몇 페이지 펴봐. 페이지 특강편 피셋. 앞을 교과서 특강을 보면 거기서 잠깐 개념을 들어가자. 여러분이 이제 131쪽을 보면 가위바위보 하거나 함수를 뽑아내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가위바위보 하면 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총 3가지가 되는 거야. 가위 아니면 바위 있고 얘도 가위 아니면 바위 있고 근데 누가? A가 이길 확률 찾으래. A만 승리하는 확률. 그럼 A만 승리하는 확률은 뭡니까? 우리가 전체 경우에서 얘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가하고 3가지 3실 3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B도 내는 거니까 3실 그게 전체 경우의 수가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하는 거니까 그것 중에 A만 승리하는 경우 그럼 A가 이기려면 A가 가인했을 때 얘가 가인했을 때 B는 누구 내야 돼? 보내야겠죠. 그러니까 이기는 경우가 한 가지 수밖에 없어. 바위 내면 바위가 주먹이니까 바위가 나와야지. 보면은 바위가 나오고 몇 가지다? 3가지다. 그 확률값이 얼마 그러면 9분의 3, 3분의 2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비길 확률도 마찬가지야. 비길 확률도 A와 B가 비기려면 전체 30, 9분의 둘이 똑같아야 되지. 그죠? 가위 내면 가위 내고 바위 내면 바위 내고 3가지밖에 없다. 3분의 1이 된다. 그런 거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거기 이제 확률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엑스와 상관없이. 자, 우리가 이제 확률 표현할 때 확률 그 함수의 경외수를 체크할 때 첫 번째 x가 이렇게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얘는 원소가 몇 개냐 그러면 아래 첨자로 표현할게. A1, A2에서 땡땡땡땡 A 여기는 n. 그 다음에 얘는 B1, B2, B3 그래서 땡땡땡땡 BN. 그럼 얘는 원소가 몇 개야? n개가 되는 거고 얘는 원소가 n개가 되는 거야. 그럴 때 함수 몇 개나 만들 수 있냐?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함수 개수는 얘가 선택할 몇 가지야? B1 아닌 B2 아닌 Bn이니까 총 몇 가지? N가지. 얘도 N가지. 얘도 N가지. 그러니까 N을 몇 번 곱해? N번. N을 N번 곱하죠. N가지, N가지, N가지. 그러니까 얘는 N의 N승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걸 기호로 우리 어떻게 표현했어? 중복순열. N 파이 N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이 N이 누구야? 공역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이기 때문에 얘는 정역개수. 공역에서 정역개수를 뽑는 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야? 너랑 나랑 함수값이 원소가 다르면 그네 둘의 함수값이 변할 때라는 게 1대1 함수. 그럼 이거의 대우는 함수값이 똑같았다면 대우 원소가 처음부터 똑같은 게 출발돼서 둘이 같은 값을 갖다면 걔네들은 같은 원소여야 돼라는 게 이게 1대1 함수의 뜻이죠. 페이지 몇 페이지? 네모 박사님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몇 줄만 체크하고 본 거 같은 흔적을 남기란 말이야. 그럼 이때는 1대1 함수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 개수고 해라. 그러면은 얘가 몇 가지야? N가지. N가지. 얘는 N가지. 하나씩 줄어들죠? 웬만한 수위가지. 이렇게 쭉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A1이 몇 가지? N가지. A2는 몇 가지? N-1가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줄어드는 게 우리가 바로 순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 공정의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이때는 순열 NP, N이다라고 표현하면 된다. 알았어?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 뽑는 게 1번, 2번, 3번, 땡땡땡땡 N. 그럼 여기는 N가지, 여기는 N-1가지, 여기는 N-2가지. 순열할 때, 고등학교 1할 때 됐던 거 빼고 더하기 1이 맨 마지막.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형태가 뭐냐 그러면 세 번째 형태는 정역의 원소가 이렇게 크기가 비교됐을 때 그 다음에 x1 함수값끼리도 크기가 이렇게 비교되는 거. 즉 증가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바뀌면 감소되는 거. x값이 커지는데 y값이 같이 커져. 그럼 증가. x값이 커지는데 y값이 작아져. 그럼 감소. 증가나 감소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이다 그랬어. 얘는 공정. 역시 마찬가지 공. 근데 뭐 정역개수 뽑는 거다. 그래서 얘는 뭐 여기 공역 개수가 n개니까 ncm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것도 누구 개수야? n은 공역 개수, m은 정역 개수. 여러분이 머릿속에다가 1대1 함수는 p인데 공역에서 정역 개수 뽑는 거고 함수 개수는 중복 순열인데 공역 개수에서 정역 개수 뽑는 거다. 그 다음에 증가 함수나 감소 함수는 공역 개수에서 정역 개수를 뽑는 조합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어? x1, x2 이익한 거니까 크기가 비교되는데 이렇게 함수값이 같은 거로 가도 된다 이게. 그럼 여기 전제 조건이 부동호방이 순서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조합은 조합인데 같은 걸로 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건 중복조합이다. 중복조합이니까 공 H 정. 그래서 얘는 N H N다라고 정리를 해줘야 된다. 알겠어? 마트가 1번보다 솔직한 문제. 자, X가 원소가 몇 개야? 3개야. 그래서 펑션 F가 X에서 Y로 대응하는데 X가 1, 2, 3 원소가 3개고 Y가 이렇게 4, 5, 6, 7이 돼. 그래서 문제의 조건이 뭐야? 함수 중에서 하나를 팩할 때, 한 개 팩할 때라고 이렇게 끊어있지. 그럼 함수가 몇 개 만들어지냐? 라는 걸 알아야지. 함수는 방금 했던 대로 공, 정. 여기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4, 4, 4 곱한 게 분모가 전체 경계수. 팩할 때.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이 뭐야? 1대1 함수를 찾아라. 그럼 1대1 함수.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얘는 세 가지, 두 가지. 4, 3, 2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약분 쳐놓고 답하면 되는 거죠. 8분의 3. 답은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 함수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플러스가 3번 보면 1, 3, 4가 정의역인데 1, 3, 4에서 마찬가지로 y 5, 6, 7로 가는데 근데 두 원소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다이면 fa가 fb보다 작거나 표시하세요. 무슨 조합? 분모가 들었으니까 중복조합이라고. 근데 문제가 얘기한 게 뭐야? 뭐뭐 할 때 앞에를 보시면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라고 돼 있어. 함수 중에 하나 택할 때가 전사건이니까 함수가 몇 개 만들어져? 얘는 몇 가지? 얘가 5아니면 6아니면 7, 얘도 5아니면 6아니면 7,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3의 몇 승? 4승. 그러니까 3번, 3번, 4번 곱한 것 분에 그게 전체 함수의 개수야. 그 중에서 얘 중복조합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 정. 그래서 3H, 4라고 이렇게 하고 인지해서 쓰면 된다. 알겠죠? 3H4는 둘이 더한 다음에 하나 빼니까 6C4. 6C4는 6C2.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답하면 돼요. 얘는 6원 나누기니까 15가지. 15가지에 3, 3, 9번 이렇게 지워지니까 하나가 지워지죠. 네.
그래서 27분의 5가 답입니다. 답 5번이다. 5번. 알겠지? 함수 개수 특히나 못한 애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앞에 잠깐 5번 문제 함수인데 x가 정의역이 1, 2, 3, 4 이렇게 1, 2, 3, 4에서 1, 2, 3, 4로 간대. 이렇게 x에서 x로의 함수다. 1, 2, 3, 4.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함수 중에서 하나 택한대. 택 1. 할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함수가 몇 개 만들어져? 1이 선택했으니까 4가지, 2도 4가지, 3도 4가지, 4도 4가지. 그 전체 분모는 4, 4, 4. 여기 수학적 확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사건이 뭐야? 특정 사건이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F4가 8 되는 경우를 찾아라고 제안하고 있어. 그럼 8 되려면 몇 곱하기 몇 18이야? 9보다 1 곱하기 8. 근데 여기 8이 없죠. 그럼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4. 그러니까 2, 4. 그럼 나머지 두 개는 1, 1이 돼야 되네. 근데 꼭 얘만 2루가 돌려야 되죠. 그래서 같은 것이 포함된 수능 문제가 된다. 같은 것이 포함된 이거 돌리면 4빼 나누기 2팩이 되죠.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를 여기 분자값 첫 번째로 찾는 겁니다. 그럼 2, 1, 2의 수열이가 4, 3만 남죠. 12가지. 12가지가 표현될 거지. 또 뭐 있어? 곱해서 8 되는 거. 얘를 쪼개는 거죠. 2, 2, 2, 1 쪼개. 그럼 돌리는 거니까 4팩 나누기 3팩 빼서 얘는 4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4가지 체크해 주면 되죠. 알겠어? 그래서 약분시키면 16까지니까 416 지워놓고 약분 다 하면 되는 정답은 16분의 1. 3번이 된다.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교란순열 분명히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교란순열 자기가 자기 못 가져간다. 함수에는 이런 표현이 교란순열이야. x가 x를 못 가져가라는 표현은 f1은 절대 1이 될 수가 없어. f2도 2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있는 이런 게 무슨 순열? 교란순열, 완전순열이겠죠. 자기가 자기 것을 못 가져가는 거. 기억나? 그래서 세상이 한 명일 때 또는 한 개일 때는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온다고? 0가지. 두 명일 때는 또는 두 개를 교란시킬 때 한 가지. 세 명일 때는 세 개일 때는 교란시키는 게 두 가지. 네 명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0, 1, 2, 9. 다섯 명이나 다섯 개일 때는 44가지. 이건 우리가 내신되기 때문에 외워놓지 않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시면 정의역에 이제 1, 2, 3, 4에서 1, 2, 3, 4를 간대. 근데 이게 함수 중에서 또 함수 중 택일을 한대. 그럴 때라고 조건이 나온다. 그럴 때 얘를 만족하지 않는 확률을 찾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수는 총 몇 개가 나오냐? 이게 전사건. 그러면 함수는 방금 했던 대로 얘가 4가지, 얘 4가지, 4가지, 4가지. 그래서 4, 4, 4, 4, 4 파이 4가 되죠. 그것 중에서 하나 택할 때 이거 몇 개야? 4명을 교란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럼 4명을 교란시키는 게 몇 가지라고? 9가지. 그래서 답이 이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몇 대몇 함수란 조건이 있어 없어? 1대 함수란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함수라고 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고. 앞에 또 조건이 붙어서 1대 함수 중에서 하나 택할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1대 하나 택한대. 그러면 얘때는 답이 뭐야? 4팩 처리야. 4, 3, 1분의 9가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전사건이 뭔지를 잘 보고. 그래서 24분의 5 답이 된다. 약분시키고 답하면 3, 3, 3 3하고 약분시키는지 3이는 3, 3 남은 거 8분의 3이라고 곱할 수 있죠. 알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수 개수는 공 여기에서 정의역 개수를 뽑는데 여기 가운데 기호가 PC 그리고 파이 H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렇죠? 수냐? 이건 1대 함수, 이건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거는 그냥 함수, 이거는 크기가 증가되면서 그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 표현되는 거. 자 이제 다음 내용을 연결되죠.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야? 확률에서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나 곱셈 정리에서 이제 주요 내용은 여러분이 기억할 건 우리가 표시학생 집합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사건은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A 사건 또는 B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게 뭐야?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나오는 경우의 수다. 또는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합집합으로 표현된다 했으니까 저게 사건 A 또는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 경우의 수는 사건 A만 나오는 경우의 수, 사건 B만 발생되는 경우의 수에서 겹치는 게 있으면 둘이 이렇게 공통 부분은 두 번 쓰지 않는 거니까 뺀다. 알겠죠?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였다.
그러면 봐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앞에 기호를 P로 바꾸면 얘는 뭐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뭐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영역의 크기, 전체 표본 공간의 크기, 전체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야.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에서 A가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B가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빼기 NA 곱이다라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알겠어? 그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렇게 NA 합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확률 값이라는 게 원소 개수 세는 것처럼 경우의 수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확률 배울 때 뭐 있지? A와 B가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은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럴 때 무슨 사건이라고 했어? 배반 사건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배반 사건일 경우는 뺄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뺄 게 없으니까 이게 확률값이 된다라는 거. 알겠죠? 이거 확률값을 구해. 이게 뭘 나타내는지 따로따로 표현하면 돼. NS분의 NA니까 A가 나타날 확률이죠. NS분의 NB는 B가 나타날 확률이 되고 NS분의 NA 교비는 A 교비가 나타날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써보고 봤더니 1학년 때 배웠던 집합의 원소 개수 세는 거와 N자를, 원소 개수 N자를 P자로 바꾼 것밖에 없다. 똑같이 동일 개념으로 연결이 된다 이게. 알겠죠? 배반 사건이면 뺄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야? 확률값을 구해서 더했기 때문에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타이틀 제목이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는 확률값을 곱해서 곱하기 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말고사 범위는 확률의 덧셈 정리와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선의의 덧셈 정리 이제 이해되셨으면 그리고 집합의 합집합의 원리와 동일한 개념으로 연결되는구나. 알겠지? 갑니다. 문제 풀면서 조금씩 따져보겠습니다. 저게 주요 글자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어? 우리 앞에서 했잖아? 6건의 문제를. 6건은 일어난 이 A 사건의 6건이니까 A 6건이 일어날 확률을 찾아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집합에서 봤던 대로 생각해봐. A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구했지? 전체 경 집합의 개수에서 A 개수를 뺐단 말이야. 맞죠? 그럼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양변을 N6에 나눠버리면 N6분의 N6 여기 마찬가지 N6분의 NA가 된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여집합의 개수니까 그게 PA여가 됩니다. PA여는 뭐냐? N6분의 N주는 1 빼기 N6분의 NA는 PA라고 표현되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 확률값 100%에서 1에서 일어날 경우를 빼면 된다. 이게 6건의 합니다. 덧셈 정리라는 건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푼다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응용되는 건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죠. PA, A가 나타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합치면 반드시 1이다라는 거. 알겠죠?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니? 이제 문제 몇 번? 여기 다 집합에 대한 논리를 푸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집합 내용 우리가 볼 때 하나만 더 집합하면 뭐 있었어? 이거 A 합 B의 여집합. 뭐야? A 또는 B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 이때 N자 붙이면 A 또는 B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그 원소의 수가 몇 개냐? 라고 하니까 무슨 거 붙이? 그 모랑이 법칙을 쓰는 거지. 모랑이 법칙. 기억나니? 얘네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얘와 똑같은 거다. A의 여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A 또는 B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나지 않거나 그리고 B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로 바뀐다 이게. 이 교집합의 의미가 그리고의 의미고 이 합집합의 의미가 또는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제일 처음 했을 때 섭의 법칙과 고의 법칙이니까 뭐야? 또는은 선택적인 거 A 또는 B 그리고는 동시적인 거 A가 안 나타나고 B가 안 나타나는 거 아시겠죠? 페이지는 몇 페이지? 150쪽의 문제를 풀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150쪽의 문제. 송인해반 학생이 36명의 통합수단을 조사했더니 버스 이용한 애들. 그러니까 송인해반은 전체가 몇 명 있어? 그렇게 36명이 있대. 근데 그 36명 중에서 버스 이용한 애들, 그 벤다이어를 활용하는 이유가 버스는 몇 명? 18명. 그 다음에 자전거는 몇 명? 자전거는 15명이래. 1학년 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야. 15명.
근데 자전거와 버스를 모두 이용한 애들이 몇 명이래? 여기 6명이 있대요. 여러분이 여기 찾을 수 있었어. 자, 버스만 이용한 애들. 여기랑 여기서 16명 되니까 여기 12명. 이런 이렇게 뭐 여기는 자전거만 이용한 애들은 15개 명에서 9명, 6명 빼니까 9명. 됐나요?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36명 중에서 중 한 명을 택할 때라고 떼서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36명 중에서 한 명 택할 때가 36까지죠. 그 중에서 문제가 질문한 게가 버스 또는 지하철을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확률, 그 사람이 확률을 찾으래. 그 버스 또는 지하철이라는 건 이 또는 이 바로 버스 또는 지하철 여기 있는 애들 다 얘기하겠지. 그래서 뭐 12 더하기 6 더하기 9를 얘기하는구나.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의미하는 게 뭐야? 버스를 A라고 자전거를 B라 하면 A 또는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근데 확률 물어봤으니까 전체 경우 수 찾아서 이게 우리가 P의 합비를 얘기하는 거다. 그 전체 몇 개 중에 전체 36명 중에 합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12명, 9명, 6명 이 세 개 더한 거다. 하면 돼. 알겠죠?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주고 집합 문제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프리대로 써놓는 게 좋아. 니네 뭐 따로따로 구하고 있잖아. 얘네들은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다 일일이 구할 거야? 어허, 이 따로따로 일일이 다 구할 거냐고. 빨리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옆에 풀이가 좀 다른 풀이로 가야지. 정신 안 차릴래? 그냥 이게 답인데 뭘 이렇게 따로따로 써. 나중에 또 풀이 과정 보고 풀이 과정 따라하지 마시고 선생님 설명 드는 대로 따라가고. 벤다이어그램 막 쉬운 게 없으니까 그때는 36분에 몇 시야 그래서 이거 방학값 시킨다. 18 더하기 9 하면 18 더하기 9 27이죠? 맨 마지막에 36분 27하고 7까지 돼 있잖아. 약분 치고 9 36, 9 27, 4분의 3이다. 뭘 활용해라?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해라. 풀이 과정에 벤다이어그램 없어. 벤다이어그램 해야 돼. 이 지맘대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제 287번. 자, 287번 문제는 5개의 숫자가 있는데 0, 1, 2, 3, 4, 5 0, 1, 2, 4, 5래 0, 1, 2, 4, 5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5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몇 자리 만들어? 5자리를 만들래. 그 5자리 중에서 임의로 또 택하는 걸 하나 할 때에 써주시고 이 자연수가 짝수 또는 5의 배수일 확률을 찾으래. 선생님 문장 구조 뭐뭐 할 때 뭐뭐의 확률을 찾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다 찾아야 되죠. 5자리 수가 몇 개나 나오냐 찾아야 돼. 이거 집합 문제가 아니지. 그지? 5자리 몇 개나 만들 수 있냐. 그 5자리 밑줄 딱딱딱 깔아놓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저 5개를 일렬로 돌리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 될 거야. 근데 5자리가 안 되는 경우를 빼면 되지. 5자리 안 되는 거는 맨 앞에 뭐가 왔을 때? 0이 왔을 때가 5자리가 안 돼. 그러니까 0 오고 나머지 4개 1, 2, 4, 5를 돌리는 법은 4팩토리얼. 이게 전체 경우였다. 뭐 5자리 수는 이만큼 만들어진다. 그것 중에 짝수거나 5의 배수인 경우를 찾아라. 그럼 짝수는 끝자리가 뭐로 끝나? 0이 4로 끝나지. 0 또는 2 또는 4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5의 배수는 끝자리가 0 또는 5로 끝나는 경우다 라고 찾으면 된다고. 하나님 그럼 0이 빠지면 여기서 돌려야 돼. 몇 개 돌려? 4개. 얘는 4팩토리얼 1, 2, 4, 5가 자리 바뀌는 게 0을 찾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주의해야 되죠? 2가 빠지면 4팩에서 몇 팩 빼야 돼? 3팩. 0이 맨 앞에 왔을 때를 빼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4팩 빼기 3팩이 된다. 그럼 4도 마찬가지죠? 4가 빠지면 나머지 4개를 앞에다가 돌렸을 때 4팩 터져야 되는데 0이 맨 앞에는 0을 뺀다. 저 OM에서도 0 빠졌으니까 이건 4팩이 될 텐데 이거는 4팩 빼기 3팩이 되죠. 그래서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니까 또는 경우 다 더한 값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데 똑같은 거 2번 세면 안 돼. 안 된다. 3번만 세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자값으로 취하면 된다. 4팩은 얼마? 24. 24가 몇 번 더하자? 4번. 24 한 방에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24의 4배에서 3팩은 몇 번 빼? 3번. 3팩 3번 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10점 미만 20팩. 100이 회가서 24 빼니까 약분 시켜도 되고
응? 이게 몇 팩토리얼이지 24가? 4팩토리얼이지? 약분을 해도 돼. 4팩토리얼. 여기 3팩토리얼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여기 3팩토리얼 들어있지? 3팩토리얼 나누면 여기는 5, 4 남을 거고 여기는 3팩토리얼 나누면 4 남을 것이고 여기 3팩토리얼 지우면 4 남고 4팩토리얼 지우면 3 남죠. 그래 여러분은 20 빼기 4 16분의 얼마야? 13이다 이렇게 답내면서 둘이 더한 값은 P 더하기 Q가 29다라고 답내면 된다. 나머지 자제를 그러면 산수고 그냥 이 세트 경우의 수를 분류시켜서 풀면 된다. 또는이라는 경우는 뭐다? 합의 법칙. 같이다 더한다. 똑같은 거 두 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만 된다.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경기 앞쪽에는 2번. 자, 제목은 배반 사건인 확률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은 공권내기 문제는 반드시 주머니를 좀 그리세요. 그 해설서에 주머니가 그려져 있다고 그걸 하지 말고 직접 그리는 연습하세요. 빨간 공이 몇 개 있어? 5개. 그 다음에 파란 공이 몇 개 있어? 3개. 근데 여기서 몇 개 꺼내? 3개. 여러분은 지금 그려져 있으니까 십자에서 직접 그리시고 여기서 3개 꺼낼 때라고 꺼내. 몇 개 꺼내야 돼 무조건? 3개 꺼내야 돼. 그럼 전체 사건은 8개 중에서 3개 꺼내라 이얘기지. 이거 8C3. 그래. 그치? 잠깐만. 총 8개 중에 몇 개 꺼내라고? 3개 꺼내. 그 전체 사건은 8C3. 그것 중에 1번. 모든 색공이 같은데. 모든 색이 같은 공. 모든 색이 같은 공이잖아. 모두 빨간색이거나 또는 모두 파란. 또 빨간색이 모두 5개 중에 3개 뽑히는 거야. 또는 합의 법칙. 덧셈 정리. 3개 중에 몇 개? 3개. 이게 1번 답. 됐지? 2번은 파란 공이 몇 개이야? 파란 공이 1개 이하래. 1개 이하란 말은 파란 공이 1개 나오거나 또는 0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분모는 어차피 변함이 없어. 8C3 8개 중에 3개 꺼낼 때 파란 공이 1개 나온다는 얘기야. 3개 중에 몇 개? 하나 꺼내고 파란 공 하나 꺼냈죠? 근데 전체는 무조건 몇 개 꺼내야 돼? 3개. 3개 꺼내니까 2개 더 꺼내야 되지? 그 2개는 5C. 왜 곱해? 꺼내고 동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곱한다. 또는 파란 공이 빠른 개. 파란 공이 빠른 개는 빨간 공만 몇 개? 3개. 3개. 그래서 53이 된다. 이게 계산한 값이다. 그러지 마. 보기 싫어.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그 다음에 290번. 이거 잠자는 저기야? 비싸거냐? 그러지 마. 어떤 학급은 남녀 36명 있다. 반에서 36명에서 청소단반 몇 명 뽑아? 이렇게 뽑는다. 36명 체크하고 풀이할 때 여기서 몇 명 뽑는다? 2명 뽑는다.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그럼 36분에 36시 2가 이렇게 전체 경우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36명에 2명 뽑는데 청소단반을. 근데 2명 모두 뭐? 남학생. 그러면 둘 다 모두 남학생. 2명이 모두 남학생이거나 또는 여학생의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돼 있어. 근데 남자가 몇 명인지 알아? 몰라. 남자 수를 X로 잡으면 여학생 수는 36명이 돼야 되니까 36 마이너스 X가 된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모두 남자면 남자 몇 명 뽑아? 2명. X명 중에서 2명 뽑거나 또는 모두 여학생이건 36 마이너스 X에서 몇 명 뽑아? 2명 뽑는 거. 요거 계산할 값이 X를 찾는 방법이다. 알았죠?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얘는 36 곱하기 35 나누기 2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1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얘는 2 곱하기 1분의 36 마이너스 X 곱하기 하나 빼니까 36 5 마이너스 X가 되죠. 이게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럼 이제 긴 게 분모 분자니까 위아래다가 곱하기 2를 해버리면 얘네들은 다 지워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분의 요거 걔가 2분의 1이다. 그래서 쭉 쓰면서 2차 방정식 풀 준비한 치면 돼. 36 마이너스 X 35 마이너스 X 이놈이 얼마다? 이거 곱하면 2분의 2도 이쪽으로 곱해버리죠. 이렇게 36 곱하기 35가 표현된다. 전기하면 몇 차방 나와? 2차방 나오죠. 그 2차 방정식의 X값을 찾아서 답한 거야. 근데 만약 객관식 문제는 산수가 저기 나와 있는 보기를 다 집어넣어서 답내는 것도 괜찮다. 알았어? 솔직히 여기다 20을 집어넣어봐. 검사 21을 집어넣으면 21 곱하기 20 되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된다고. 36 빼기 20이 얼마? 15. 35에서 20을 빼면 13. 요거 계산할 값이 요거랑 같은 지만 나오면 확인하면 된다. 이게. 근데 어디? 저기 남학생 수는 12성보다 많다 했으니까 여학생만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남학생 수가 12성보다 많다. 저 조건이 있었네요. 남학생 수가 남학생 수 10단수가 많다는 얘기는 X가 몇보다 크다는 얘기야. 15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뭐 여학생도 존재하는 거 맞지? 그 X값이 15보다 큰 것만 데이터로 주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2차 관계 품 x가 몇 개 나와? 두개 두 개인데 그 중에서 15보다 작은 건 버려라 소리를 한 거라고. understand? 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는 확률로 표현되는데 사건의 동그라미 치세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그럼 사건은 뭐라고? 확률에서 사건이라고 하지만 사건은 보일 때 어떤? 집합이다. 알았어? 어떤 이벤트 결과가 나온 그 결과를 다 적어놓은 거야. 사건 AB라는 얘기는 그냥 집합 AB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근데 그 두 개가 이렇게 P 더하기 PB가 얼마다? 9분의 7이다. 뭔가를 뽑거나 이런 거 자릿수를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 집합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9분의 2. 근데 PA 합비를 구하래.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그냥 벤다이어곤 쓰면 돼. 알았어? 그래서 전체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PA와 A와 B를 그려놓고 뱀? 됐지? 여기가 9분의 2가 여기다 확률값 9분의 2라고 쓰면 돼. 고일 때는 여기가 두 가지면 두 명이면 두 명. 이렇게 정수로 썼지 자연수로. 근데 이제 여기는 확률값을 적기 시작하면 된다고. 여기 얼마다? 9분의 2.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PA 합비를 찾는 거잖아. 근데 PA 합비는 대략 나왔죠? 공식이 뭔데? PA 더하기 PB 빼기 P 교비만 알면 그냥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다 9분의 5다 바로 나오면 된다 이게. 됐죠? 1번은 2번 문제 풀 때 2번 문제 풀 때 이거 뭐 그냥 세운 것도 없지. PA가 얼마나? 2분의 1. PA 교비는 4분의 1. 그럼 문제가 바로 그릴게. 자, A 전체 있고 그 다음 A 그리고 B 그려서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죠. 작은 땅덩어리 교집합 동시에 나올 확률이 얼마다? 4분의 1. 근데 요 부분하고 더해서 몇 분의 1 나와? 2분의 1이니까 4분의 2죠. 그럼 여기는 얼마여야 돼? 4분의 1이어야 되죠. 이렇게 채워가면 됩니다. 안 어렵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나왔죠? PA 합비는 얼마래? 12분의 7이래요. 그럼 12분의 7은 얘 더하기 얘까지 해서 12분의 7이지. 여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2분의 1을 내가 무엇을 더해야 12분의 7이 나오냐라고 물어본 건데 12분의 1은 얘는 12분의 몇이야? 6이 되니까 x는? 7분의 그 요 자리가 12분의 1이 된다. 그 PB 물어봤으니까 이거 다 찾아야죠. 따라서 PB는 4분의 더하기 12분의 1 돼서 여러분은 12분의 3대 3대 3 더하기 4. 답은 3분의 2라고 체크하면 된다. 무슨 그램? 식으로 기술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벤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서술형 문제 아닐 때는 효과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93번 문제 발전. PA 교비하고 PA 교비요. 이건 B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A가 나오는 거지. 이걸 벤다이어 그리면 어디 부분에 해당돼? 여기에 해당된다. B에는 속하면 안 되고 A만 속하니까 여기를 나타내죠. 요게 마찬가지로 P, A여 교 B라는 얘기는 A에 속하지 않으면서 B에 속하는 거야. A에는 속하지 않아야 돼. B에만 속하는 거야. 여기 핑크 친 부분이죠. 오케이? 그놈들의 확률값이 얼마나 전부 다? 6분의 1. 그러니까 여기도 6분의 2다. 여기도 6분의 2다 쓰시면 해결이 된다. 근데 PA 합비는 얼마다? 3분의 2라고 돼 있죠? 3분의 2를 6분의 5 치면 6분의 4죠? 왜 여기가 나오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몇 해야 돼? 6분의 2. 그게 답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PA 교비로 왔으니까 PA 교비는 3분의 1이다.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체크합니다. 뭘 활용하라고?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해라. 집합적인 표현이 나왔어.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야 지금.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래. 이번엔 벤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야 돼? A와 B가 겹치지 않게 그려야 되죠? 전체 집합은 당연히 나와야 돼. 왜? 여사건이 보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PA 교비여. 저게 문제가 화면에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여기는 어디에 나타내? 어디? A죠 그냥 겹치기 없으니까. 여기가 얼마다? 5분의 1이다 라고 표현된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대로 P, A여 교 B는 A는 안 속하고 B는 속한데 그럼 B죠. 그러니까 얘가 PB랑 똑같은 거다. 배반일 때는 이렇게 된다. 이게 배반일 때는 PA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4분의 1 쓸 거야. 알겠어요? 그럼 뭐 그냥 당연히 나왔지 그냥 다. PA 합비는 P 더하기 PB지? P 더하기 PB. 그래서 20분의 9. 이거 두 개 더하면 된다. 공통분이 겹칠 게 없으니까 빼 게 없죠. 정답은 20분의 9. 알겠지? 우리가 벤다이어그램과 식을 같이 겸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수능 기출 296번 문제. 자, 두 사건 A와 B인데 이번엔 A와 B의 여사건이 이게 배반 사건이래. 그럼 여러분은 A와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또 벤다이어그램 편하게 그리면 돼. 누구와 누구? A랑
B 떨어뜨려 놓고 B의 여집합을 떨어뜨려야죠. B의 여사건하고 공통점이 없으니까. 알겠어? 근데 희미하게 칠하는 거야. 아, B의 여사건이 저기면 이렇게 핑크 부분이 누구다? B다 이렇게 칠해놓고 문제 풀이를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P는 몇이래요? 3분의 1. 3분의 1. 그냥 3분의 1 써주시고. 그 다음에 P, A요. 그리고 교비는 6분의 1이래요. 어디야? A 바깥쪽과 A 바깥쪽 B하고 겹치는 데래. 그럼 A 바깥쪽과 B하고 겹치는 이 핑크가 B니까 A를 제외한 부분은 여기죠? 이 연두색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얘는 A를 핑크에서 A를 빼면 여기가 얼마다 확률이? 6분의 1이다. 그럼 6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더하면 6분의 2하고 6분의 1을 더하면 얼마나? 2분의 1하고 3분 6분의 3이니까. 근데 확률을 합치면 얼마나 나야 돼? 1. 이 안에 다 100% 채워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의 값을 우리 구할 수 있다. 알았니? 근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연두색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 PB가 된다. 물어보는 게 PB니까 PB는 이미 답 나왔다. PB여도 뭐야? 2분의 1이다.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B는 연두색하고 여기 흰색 부분 합친 게 B니까 3분의 1하고 6분의 1 더한 거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벤다이로 못 그려서 못한 애들은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A와 B가 배반 사건이래. 배반. 그리고 문제에서 PA 합비가 3분의 1에. 배반이면 얘는 PA 더하기 PB가 되죠. 알겠어? 근데 조건에 붙어있기를 PA와 PB를 곱하면 0보다 어떻다고? 다른 조건이 나왔어. 확률이 음수일 순 없잖아. 모든 확률값은 0 이상 1 이하야.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둘이 뭐야? 양수라는 조건이 깔린 거야. 그럼 양수하고 양수는 크거나 같다. 1to 뭐? 양양이라고 표현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변에서 2를 나누면 3분의 1 나오죠? 제곱한 값은 P 곱하기 PB는 몇 분의 1보다? 9분의 1을 갖고 나왔다. 그러니까 P 곱하기 PB의 최대값이 9분의 1이라서 다 9분의 1 칙하면 됩니다. 산술기하로 푸는 게 제일 효과죠. 확률값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합과 곱의 논리니까 산술기하를 쓰는 게 편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풀이에 다른 풀이 있으니까 다른 풀이에 체크해 놓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발전 문제 두 번째 거. 자, PA가 뭐라고 되어 있어? 두 번째 문제. PA가 4분의 1이고 PA 합비는 얼마다? 4분의 3일 때 PB에 취할 수 있는 무슨 값?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을 구하세요.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은 PA 합비가 뭐야? PA 합비라는 것은 PA 더하기 PB 그리고 빼기 PA 교비가 되죠. 그죠? 그놈이 4분의 3이래요. 그럼 얻을 수 있는 식, 내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식은 이 식이니까 이걸 쓴 거야, 식으로. 그러면 PA가 4분의 1이니까 PB 빼기 PA 교비를 찾을 수가 있죠. 얘가 몇이라고? 4분의 1. 4분의 1. 그럼 4분의 1에다 4분의 2를 더해야 되니까 얘는 4분의 2다. 2분의 1이다. 됐니? 그럼 PB는 뭐야? 주인공 물어보는 게 PB니까 PB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 2분의 1 더하기 PA 교비죠? 그치? 됐어? 그러니까 최소가 되려면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2분의 1이 된다. 보려고 얘를 써야지. 육선자만 그리고 있으면 안 돼. 안 보이잖아, 그거. PA 교비 얼마일 때? 0일 때 최소가 되는 거야. 여기 뭔가 더해지면 최대가 되겠지. 얼마일 때 최대가 될까? 2분의 1. 이게 얼마일 때? 이 부분이 제일 커지려면 A가 몇 분의 1? 4분의 1인데 B가 최소일 때는 이게 둘이 떨어져 있을 때 공통분이 없잖아.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가 둘이 조금씩 알아가는 관계. 공통분이 발생했다가 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누가 누군가에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 둘 중에 하나는 발생할 수밖에 없죠. 둘이 같아지는 관계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은 지금 최소가 된다. 둘이 공통분이 없는 이게 최소지. 이게 최소가 될 때. 최대는 PB가 최대 되려면
A를 품고 있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최대일 때는 얘가 P, P의 교비가 P, A가 될 때다. 그래서 4분의 1일 때다. 그래서 4분의 1과 4분의 4. 2를 더하니까 최대값은 4분의 3이다. 이거 두 개 더하면 4분의 2랑 4분의 3이랑 더하니까 4분의 5다라고 정답 나왔습니다. 가겠죠? 감 나오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 그다음에 적어도가 들어있는 확률값 수가 된 경우의 수에도 마찬가지.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우리는 1에서 그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는 것. 이걸 이용한다. 이것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여사건의 확률은 그냥 1에서 뺀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 문제 1번을 보면 15개의 제비가 있다. 그래서 주머니에 그리시고 주머니에 15개가 있는데 거기에 당첨 제비가 뭐야? 8개가 있다. 그럼 꽝 제비는 7개가 있다. 총 15개. 이 중에서 몇 개 뽑는다? 2개. 선생님이 왜 이런 짓을 하냐면 니네도 이렇게 해야 돼. 2개 뽑는다는 게 전체 경우의 수야. 2개 뽑는 거니까 몇 개 중에서 15C가 분모로 오는 거야. 당연히 됐지. 근데 당첨 제비가 뭐라고? 1번은? 한 개도 안 나온대. 그럼 1번은 당첨 제비가 안 나오니까 꽝 제비만 나온다는 뜻이잖아. 당첨이 없다. 꽝 개다 이 얘기야. 그럼 꽝 제비 몇 개에서? 7개에서 2개 뽑는다? 7C. 이게 1번 답. 끝. 알았지? 어차피 컴비네이션은 2일 나누고 2일 나눌 테니까 그냥 2일을 쓰지 마시고 15 곱하기 14, 7 곱하기 6이라고 쓰면 돼. 분모에도 2일, 분자에도 2일 있으니까 없어질러. 그냥 합분시키면 답 되는 거야. 7일은 7, 7이 14, 2일은 2, 2, 3, 6. 합분시키면 3, 5, 10, 5분의 1이다. 알았죠? 이거 굳이 6건으로 풀 필요 있어? 없어요. 이렇게 찾으면 되죠. 2번. 적어도가 보이죠? 적어도 한 개가 뭐래? 적어도 한 개가 당첨이면 당첨이 한 개일 때, 2개일 때 그걸 찾는 게 빨라? 아니면 전부 다 당첨되고 꽝일 때를 0개일 때를 빼는 게 빨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아까 찾았던 답 5분의 1. 1 빼면 되니까 답은 5분의 3. 이게 2번 답이다. 적어도는 6건을 뺀다. 휙휙 지나가고 있는데 잘 봐. 그 다음에 수능 기출. 이거 선배들이 많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 적어보세요. 자 뭐냐면 좌석표가 주어져 있는데 저 니네 뒤에 학교생이 저거 문제 냈을 때 이렇게 지금 남자 여자를 배치하고 있어요. 여기를 제외시켜놓고 여기는 사람을 못 앉힌대. 남자 몇 명 있어? 4명 있어. 여학생 몇 명 있어? 4명 있어. 자 선생님 지금 그림 그대로 보면 조건이 뭐야? 이 4명을 임의대로 좌석에다 배치를 한대. 임의대로 여기다 배치를 한대. 8명을 자리가 몇 개 있죠? 8개 자리가 있죠? 8개 자리가 있는데 그럴 때 배치할 때 배정할 때 끊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적어도 남자끼리 2명이 어떻게 한다고? 남자 2명이 이웃한대. 그럼 여기 적어도 동그라미 쳐놓고 그 이웃에 대한 걸 저기 얘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이웃한 것도 이웃이고 이렇게 있는 것도 이웃이다. 이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남자 한 명만 이웃해도 이웃하는 경우가 되는 거야. 남자 2쌍이 이웃해도 이웃하는 경우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뺀다고. 남자가 뭐?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남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를 찾아서 그 확률을 찾아서 1에서 뺀다 얘기야. 알겠죠? 그럼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세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자 한 명이 여기 오면 이거 첫 번째 배열을 해야 돼. 남자가 여기 오면 남자는 그 옆에 여기는 뭐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기 와야 되지. 여기 뭐다? 남자 여기 와야 되지. 남자 여기 와야 되지. 몇 명이야? 4명. 4명. 당연히 여학생 자리는 배치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푸는 수능 기출 문제는 차이점. 선생님 지금 수능 기출 문제하고 다르게 푼 것만 다른 차이점. 여기에 행렬의 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네. 만약에 학교님이 이 행번호와 열번호를 지우면 여러분은 이거 남자들을 돌리는 방법인데 무슨 순열이 돼? 원순열이 된다고. 다시 행번호가 없으면 원순열이 되는 거야. 응? 네. 그래서 누군가 하나를 고정시키는 게 원순열이니까 남자 3패 그리고 여자 돌리는 방법 4패.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남자가 구석탱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남자 이러면 남자끼리가 이웃하지 않죠. 그럼 여기도 원순 형태니까 똑같이 3패 거기 4패. 이런 게 몇 번 발생해? 이것 또는 이거니까 2번 발생한다. 곱하기 2를 하면 돼. 알았어? 전체는 몇 명을 돌리는 건데?
8명을 돌리는 거야. 무슨 수냐? 원수냐? 원수냐? 7팩분해라고. 그래서 이 문제 행렬 번호를 안 적으면 1 빼기 10팩분의 3팩 곱하기 4팩 곱하기 2가 정답이 되는 거고, 지금 이것처럼 일행 1열, 2열, 3열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1행, 2행, 3행을 이렇게 적으면 행번호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남자 A가 여기 있을 때, 남자 A가 여기 있을 때, 남자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같아요. 달라진다고. 왜냐면 남자 A가 1행 1열에 있는 거와 남자 A가 1행 3열에 있는 거 전부 다 다르죠.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얘는 8명을 그냥 쭉 행번호로 돌리는 거니까 8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수가 되는 거고, 행번호가 없으면 원순열이 되니까 7팩토리얼이 된다. 행번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앉냐에 달라진단 말이야. A, B, C, D 이거랑 원순열 A, B, C 돌리면 똑같아지는 게 4가지 발생하는데, 이거 빨간 거 A, B, C, D 다르다 얘기하는 거죠. A가 1행 1열에 하는 거와 A가 3행 1열에 하는 건 다르다. 8팩토리얼이 된다. 알았죠? 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이제 1열, 2열, 3열 4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몇 팩토리얼? 남자애들 물리는 방법 7팩. 3 아니 여기다 적용했을 때 3팩. 4팩이 되죠. 그게 주의점이라니까. 그리고 여자애들 몇 명? 4팩. 4명 4팩. 이것도는 이 그림이니까 2.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8, 7, 6, 5, 4, 8, 7, 6, 5 4개 써놓고 4, 3, 1 약분, 4, 3, 1 약분. 여기는 4, 3, 1 다시 써놓고 약분 시키면 됩니다. 곱하기 2. 그럼 여러분 4, 2, 8 지우고 그 다음에 3, 1은 3, 3, 2, 6 지워지죠. 35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어? 네. 35분의 1에다가 몇 배 하래? 70. 어? 70. 반대경우에서 보는 거. 빼야지. 알았어? 그 전체 경우의 수는 34. 35분의 34. 35분의 34는 이게 1 빼기 35분의 30이라는 거죠. 네. 35분의 31. 근데 어째 산수가 어디 쓰려면 맞잖아요. 79분 없다면 79 포함 얼마야? 68이요. 68.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된다. 알았어? 네. 이게 확률값이 되는데 이게 P값에다 몇 배를 하라고? 70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68이 된다. 주의해. 행번호가 있는지 언제에 따라서 원수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한다. 자,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샷 줄 거니까 많이 줄게. 자, 배가 몇 개 있어? 6개. 6개. 주머니에서 꺼낸다 그러면 배 6개 이렇게 쓰라고. 그 다음 사과 몇 개? 4개. 네, 여기서 몇 개 꺼내? 이런 표현을 꼭 하라고. 2개. 그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 꺼내는 거야? 10시. 그렇지. 10시. 10개 중에서 2개 꺼낼 때 적어도 하나가 배. 1번은 적어도 하나가 배. 그럼 모두 보일 때를 빼야 돼. 모두 그래요. 모두 사과일 때를 빼면 되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모두 사과. 4개 중에 몇 번? 4시. 이게 1번 답. 그렇지? 네. 2번은 사과가 몇 개 이상? 1개 이상. 1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상이라는 표현 나올 때는 사과가 1개일, 사과가 2개일 때 직접 찾아야 되죠? 네. 1개 이상이니까. 이렇게 케이스가 2개밖에 안 되면 직접 찾는 것도 괜찮다. 알았니? 네. 전체 몇 개 중에 10개 중에 2개 꺼내는데 사과가 1개 나와야 돼. 그 사과 몇 개 중에 40. 4개 중에 하나 꺼내고 여기서 멈춘 애들이 있어. 60. 그렇지. 또 하나 더 꺼내야 되지. 네. 6개 중에 또는 10시분의 40. 4시 2 사과가 2개. 4개 중에 3개. 그게 답이야. 그 다음에 문제 2번 평가원 기출로 나왔던 거. 그림과 같이 1, 2, 3, 4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놈들이 각각 3장씩 있대. 1이 몇 장? 3장. 3장. 2도 몇 장? 3장. 3장. 3도? 3장. 4도 3장씩 이렇게 돼 있대. 총 몇 장이야? 12장. 12장 중에서 몇 장을 택할 때 3개. 3장을 택한다라고 돼 있죠. 그때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12장 중에 3장 택할 때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아니야. 택하기만 하면 돼. 택하기만. 그때는 12시 3분의 전체 경우 수가 택하는 경우의 수가 전 사건 12시 3이다. 이 경우의 수가. 근데 선택한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가 몇 장? 2장이나. 3장 꺼내는 건데 같은 숫자가 몇 개 이상? 2장 이상이죠. 그럼 같은 숫자가 2장이고 같은 숫자가 또 3장일 때 직접 찾으면 그렇게 되지? 네. 그럼 반대 사건이 뭐야? 몇 사건? 1개나. 같은 숫자가 몇 개? 한장 아니고. 한 장 이하죠. 2장 이상의 반대는
한 장 이하잖아.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한 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응? 같은 숫자가 하나만 이해하는 얘기는 결국 서로 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뭐라고? 같은 숫자 몇 개? 한 개. 한 개. 됨? 네. 같은 숫자 한 개일 때는 여러분이 몇 개 택하는 거야? 세 개. 세 개 택하는 거야. 세 개. 그러니까 이런 표시를 잘 해놔야 돼.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1, 2, 3을 쓸 수도 있고 1, 2, 4. 4를 쓸 수도 있으니까 숫자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 4개 중에서 3개를 보는 거야. 이거는 숫자 3개를 보는 거라고. 이해되냐? 네. 그리고 숫자 3개 골랐다고 쳐봐. 이렇게 3개 골랐다고 치면 여기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 3개 중에 하나 꺼내고 또 3개 중에. 3개 중에 하나 꺼내고 3개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꺼낸다 라고 표현해. 그래야지 1, 2, 3을 택한 거야. 그럼 다 같은 숫자가 한 개. 이해하죠? 네. 됐냐? 그래서 눈 꼬박꼬박 줄고 있는 12, 13은 어차피 3일 나눠 안 나눠? 나눠요. 여기도 3일 나눠 안 나눠? 나눠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1 곱하기 10만 하시면 되고 4, 3이 쓰시고 3, 3, 3 쓰시면 되고 절대 계산하지 말고 약분이 먼저야. 4, 3은 12 2, 5, 10 몇 분에? 55분에. 55분에 27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6건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답은 1-55분의 27이니까 답은 55분의 28이라서 정답 55분의 28을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할 때 이게 6건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이거 6건 딱 체크해놓고 그때 확률 치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다 쓰고 나온다고 정식줄 나서 이래서 빼야 돼.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틀린다라는 거. 다시 유형 8번 자기 자신이 아닌 6건이 확률. 이건 빨리 교란 순열의 정일수. 교란 순열. 그러니까 빨리 한 번만 더 쓰자. 한 명일 때는 몇 가지라고? 0가지. 0가지. 두 명일 때는 한 가지. 한 가지. 세 명일 때는 그래서 0, 1, 2, 9, 0, 1, 2, 9, 0, 1, 2, 9. 네 명일 때 9가지. 다섯 명일 때 몇 가지? 55가지. 44가지. 0, 1, 2, 9. 저거 했잖아. 시기야. 영원히 구원, 영원히 0, 1, 2. 이게 힘들어? 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구한다. 영원히 구하는 게 사랑해. 영원히 구한다. 기억해야 돼. 자, 문제에서 A, B를 포함한 6명이 있대. A, B, C, D, 그 다음에 그 외에 4명. 총 몇 명이야? 6명. 6명들이 다시 학생증을 받았다가 다시 6명 학생들한테 학생증을 일을 한 개씩 다시 돌려준대. 그러니까 A, B, C, D가 학생증을 받았다가 다시 A, B, C, D, E, F 6명의 학생증을 받고 다시 A, B, C, D에다 이렇게 학생증을 돌려준대. 그럼 얘가 돌려준 게 몇 가지야?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 6가지. 6가지. 6, 5, 4, 3, 2, 1이죠. 얘가 할 수 있는 게 A한테 돌려주고 자기한테 지가 갖고 있는 거고 A를 B 주면 B는 B를 못 가잖아. 네. 각자 한 명씩 한 개씩 돌려준다고 돼 있어. 한 개씩 동그라미처럼. 그 말이 곧 한 명한테 한 개씩 준다 이 뜻이야. 그때 A와 B가 모두 뭐라 돼 있어? 돌려갔죠. A와 B가 모두 학생증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 찾으래. 저 녀석들이 잘하셔야 돼요. 끊으라고 끊으리. 확률값이 얼마냐 그러면 자 A와 B가 모두 돌려받지 못한다. 이거 반대가 뭐야? 모두 돌려갔네. 돌려받는 거 모두라고 하시면 안 돼. A 또는 B가 돌려받는 경우가 반대다. 요 아가 뭐라고 그랬어야 되나? 그리고 이 교집합의 의미를 뜻하는 거야. 동시에라는 거. 그걸 부정하면 또는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기 명제 파트 배웠잖아. 명제 파트 배웠던 거 기억나? P and Q를 부정한 말. 이거의 부정은 P도 아니고 또는 Q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된다고. 요 의미가 뭐라고? 그리고 뭐뭐와 그리고 동시적인 의미가 되는 거고. 요거는 합집합은 또는 거나 라는 선택적인 의미가 된다. 이게 고1 때 명제 8주 때 해주는 부정의 관계. 요거 개념이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A 또는 B가 돌려받는 경우 A, P, A 합 B를 찾는 거야. 그럼 첫 번째 PA 누구만 돌려받아? A만. A만 돌려받는 거야. 그럼 A가 A 거 가져가는 거야. 나머지 자유롭죠. 그럼 나머지 몇 팩토리야? 5팩토리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다음 B가 자기 거 가져가. 역시 마찬가지 B가 자기 거 가져가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돌려드려. 5팩토리야. 그 다음에 뭐야? A와 B가 동시에 자기 거 가져가는 거야. 그럼 얘들은 고정된 거. 4팩토리야. 이렇게 빼야 된다. 답이 되죠. 분모와 분자에 4팩토리얼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한 방에 4팩토리얼 지우면 4, 3, 1이 지워지니까 6, 5 남고 여기 뭐 남아? 5 남죠? 여기 몇 남아? 5 남죠? 4팩토리얼 약분했으니까 1 남죠? 그래서 6, 5, 30분의 몇이야? 24. 14 30분의 9가 되죠? 약분시키면 3, 3, 9, 10, 10분의 3이 정답이 되면서 답 내면 돼요. 근데 이게 뭐야 얘들아? 6건이었죠? 여러분 답. 그러니까 이게 6건이라는 거 체크 꼭 하셔야 돼요. 6건. 안 그러면 이거 답 체크하고 한다고. 최종적인 답은 뭐야? 1 빼기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7. 우리 정답이 4번이다 라고 답한다. 다 했어. 다 했어 이제. 자 집합이 1, 2, 3에서 1, 2, 3, 4 그리고 함수 중에 하나 택할 때 라고 비추잖아. 그럼 1, 2, 3 벤다이어 그려놓고 1, 2, 3에서 함수는 중복 시너지가 있어. 1, 2, 3, 4, 5, 6. 자 얘가 이렇게 선택한 거니까 몇 가지? 1이 갈 수 있는 건 1, 2, 2, 3, 2, 4, 5, 6, 6, 몇 가지? 6가지. 6가지. 2도 몇 가지? 6가지. 3도. 6가지. 그러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그게 함수 하나 택한 거야. 함수 하나 택할 때 모든 함수 값의 곱이 뭐 된다? 짝수. 짝수.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네들 짝짓기 들어가면 이렇게 짝수 이렇게 되면 이거 짝수 되냐 안 되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곱한 값이 짝수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죠? 짝수가 많잖아. 짝볼볼, 짝짝짝, 짝짝볼 이런 식으로. 그 경우가 너무 많지? 네. 그러니까 짝수가 안 되는 걸 뺀다고. 그 1 마이너스 뺄 거야. 곱해서 뭐 되는 거? 홀수 되는 거. 홀수가 되려면 짝수가 포함되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다. 모두 홀수다. 홀수가 뭐뭐 있냐? 그러니까 1, 3, 5가 이제 공역이 된 거야. 1, 3, 5. 그러니까 1은 몇 가지? 3가지. 2도, 3가지. 3도. 3가지. 요게 답이 된다. 이게.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과 8분의 1 빼는 거니까 정답은 8분의 7. 알았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계기사를 몇 번 던져? 3번. 3번 던지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통과에 당 6개씩 나오니까. 그때 특정 사건이 뭐야? 그때 A 빼기 B 곱하기 B 빼기 C가 뭐다? 0이다.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A 빼기 B가 0이거나 또는 B또는 B 빼기 C가 0이라는 얘기는 A가 B랑 같거나 또는 B가 싫어. B가 C랑 같다. 이렇게 나오면 이 사건이 A, 이 사건이 B. 그럼 문제에서 또 얘기하는 또는 이죠 곱해서 연되는 건. 네. 그러면 A 또는 B가 몇 가지 나오는지를 찾는 거야. A 또는 B 가지. 그럼 A가 자 두 개 같으면 순서상에서 A, B, C에서 얘네들이 같은 경우가 몇 가지 나와? 6가지. 1, 1, 2, 2, 3, 3 까지 6, 6. 6가지. 6가지죠? 그러니까 둘이 같은 게 6가지. 그리고 C도 결정해야 돼. 6가지. 1, 2, 3, 4, 5, 6. 이해되냐? 네. 6가지. 1,1,1, 1,1,2, 1,1,3, 1,1,4, 1,1,5, 1,1,6. 6가지가 나온다. 조용하다. MB는 B랑 C랑 같은 거 똑같아. 똑같아요. 6 곱하기 6. 이제 뭐 해야 돼? 둘이 겹치는 거 빼야지. 겹치는 게 뭐야?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은 거 모두 같은 거. 모두 같은 건 1, 1, 1, 2, 2, 3, 3, 3, 4, 4, 5, 6, 6. 몇 가지? 6가지. 이게 분자값이 되는 거야. 6 곱하기 6, 6 곱하기 6, 빼기 6. 그럼 6을 약분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 그럼 6 지워지니까 36분에 여기도 6 지워지고 6 지워지고 6 지워지고 1이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6 더하기 6, 11. 10에서 1 빼면 11. 36분의 11이 답이다 라고 체크하면 됩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알겠나요? 네. 자, 뒤에 문제 거기 페이지 몇 페이지야? 159쪽. 159쪽의 문제들 싹 땄습니다. 158, 159까지. 응? 그리고 질문하는 거야. 알았어? 몇 개만 풀어줄까? 자, 몇 번 문제? 4번. 어? 4번 정도. 4번. 자,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야? 9인데 음이 아닌 정수 그러면서 A, B, C에 대해서
순서쌍을 얘기한대. 순서쌍.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한대. 네. 그럼 이건 뭐야? 3H 3H9 중복 조합이죠. 그러니까 분모는 3H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n 된다. 그런데 x, y, z가 의미 아닌 정수는 0도 포함되는 거니까 얘는 3HN이 되고 복습 지난주에 배웠던 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n인데 이거는 의미 아닌 정수 인간적이 되는 거고 이거는 자연수 양의 정수 양의 정수는 0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하나씩 주고 시작하겠지?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 3개가 빠지니까 3H 마이너스 이런 공식이 있다. 이거는 3개니까 3H 9분의 선택한 순서쌍의 경우 수가 A, B, C인데 이게 총 3H 2개가 만들어지는데 A가 이보다 작거나 또는 B가 이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이 특정 사건을 찾는다. 또는 그냥 이거 A라고 체크하시고 이거 뭐라고 체크하면 돼? B랑 B라고 체크하면 우리가 찾는 건 NA 또는 합B 합비다라는 거야. 그럼 NA 합비는 NA, MB 마이너스 마이너스 NA 교비죠? 네. 알겠어? 그러니까 NA는 뭐야? A가 몇 보다 작아야 돼? 2보다 NA가 2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뭐 아니면 뭐? 1 아니면 0 1 아니면 0 0이 오죠. 됐냐? 네. 요거 A가 2보다 작다. 2보다 작으니까 의미 아니면 그기 때문에 1 아니면 0아. 그럼 첫 번째는 그럼 얘가 1이면 B 더하기 C는 몇 돼야 돼? 8 8 되는 거니까 몇 H8? 2H8 2H8 쓰는 거야. 또는 A가 0이면 2H9 2H9 됐나요? 네. 이게 선생님 지금 쓴 게 NA 찾은 거야. NA 이쪽 쫙. 그 다음에 MB가 이번에는 뭐? B가 1보 2보다 작으니까 B를 조정시킨 거야. B가 몇일 때거나? 1이거나 0.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뭐 2H 2개 더해서 8 되는 거. 2개 더해서 9 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또 2H8 또는 2H9. 이게 MB를 찾은 거야. 그럼 두 개 동시에 나온다는 얘기는 A가 몇 번 작고 2보다 작고 B도 2보다 작고 2번 작다. 경우의 수가 우리가 체크하면 A, B, C에서 얘가 9 되는 건데 얘가 0, 0이거나 1 1, 0이거나 2보다 작은 거니까 0 0, 1이거나 1 1, 1밖에 없죠. 네. 이거 여기 몇 나와야 돼? 9 9. 그냥 정의적으로지. 빵빵도 수학상 하나 1빵 8 8 하나 0, 1, 8 1, 1, 7 몇 가지 나온다? 네 가지 이 네 가지 빼면 돼.